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진짜. 아, 진짜 결혼하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더니 이제는 진짜 물이 마를 날이 없어. 마를 날이 없어. 아휴, 희다못해 투명했다는 손인데 이제는 거의 습진밖에 없어. 습진. 아이고 가려워라. 아유. 습진 연고 이거 그래. 어디 보자 어디 뒀더라. 습진이라 하면 사실은 굉장히 넓은 범위를 뜻하는데요. 보통 이제 피부염이랑 같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사실은 접촉 피부염이 제일 많고요. 그 외에 좀 익숙하신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지루 피부염 그런 것도 이제 다 습진에 속하겠습니다. 접촉 피부염은 기본적으로 어떤 자극 물질이라든지 알레르기 물질이 계속 좀 접하는 경우에 잘 낫지가 않겠고요. 아토피 피부염은 뭐 유전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악화인자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알려지기로는 이렇게 평소에 괜찮아 보이는 피부도 어떤 피부 장벽이 좀 약해져 있다든지 염증이 보이지 않지만 계속 존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자꾸 재발하거나 그런 특성을 갖게 되겠습니다. 지루 피부염도 보통 이제 피지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부위를 저희가 지루 부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부위의 특성뿐만 아니라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악화인자들이 계속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치료도 치료지만 약간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질환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엄마 손을 왜 그렇게 긁어대? 몰라. 며칠째 계속 이렇게 가려워. 엄마 손이 왜 그래? 예. 엄마 손이 왜 그래? 이러면서 엄마 손을 걱정하는 척은. 미안. 꽃다운 나이에 시집와서 벌써 30년 동안 키워주고 먹여주고 빨리 가자고. 딸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 엄마 손을 보고 자꾸 슬퍼. 습진은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습진이 물론 저희가 여러 피부 장벽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세균이라든지 곰팡이라든지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그것이 어떤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균이 들어오는 대표적인 것이 저희 농가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이 이제 포진상 습진이라든지 곰팡이가 들어와서 좀 악화될 수 있는 지루 피부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데요. 이러한 경우는 물론 이제 항생제라든지 항바이러스제 또는 경우에 따라서 항진균제를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여러 내성을 유발한다든지 좋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되겠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문의의 진료를 먼저 받으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제 좀 쉬자 쉬. 엄마 이거 얼룩이 안 지워져. 빨아줘. 너는 정말 똑같은 딸을 낳아봐야지 정신 차릴 거야. 정신. 엄마 우리 밥 안 먹어? 밥도 안 쳐야 돼. 어이? 엄마 전화 온다. 연기 엄마. 그 좋은 거 그거 어찌 먹는 게 이거? 씻어서 깨끗이 씻어서. 고마워 연기 엄마. 받으러 갈게요. 내 발자야. 쉬지를 못하네. 밥 안 치러 가야겠네. 엄마 그거 꼭 손빨래해야 돼. 안 그러면 얼룩이 안 진대. 기본적으로 어떤 보습이랑 목욕 관련해서만 좀 주로 말씀을 드리자면 목욕은 저희가 너무 자주 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고 미지근한 물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짧게 하시는 것을 권장을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피부 장벽이 약해져 있고 또 때를 밀면은 그것이 또한 그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때는 절대 밀으시면 안 되겠고요. 물기를 가볍게만 닦으신 다음에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셔가지고 이런 피부 장벽을 좀 튼튼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로션이나 크림 종류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름에는 조금 시원한 제형의 로션을 사용하신다든지 겨울에는 좀 더 이렇게 보습력이 강한 크림 종류를 사용하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급성 습진이라 하면 보통 어떤 자극 물질이 막 닿았을 때라든지 그렇게 생기는 경우를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굉장히 피부가 좀 붉어지고 좀 붓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물집이 생기거나 진물이 생길 수도 있겠고요. 그에 비해서 만성 습진이라는 것은 아토피 부비염처럼 이렇게 좀 습진이 오래 지속될 경우에 피부가 좀 두꺼워지고 각질도 생기고 피부가 굉장히 좀 코끼리 피부처럼 좀 두꺼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달라지는데 급성 피부염, 급성 습진이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걸 좀 가라앉히셔야 되기 때문에 식염수로 물찜질을 하신다든지 크림이나 로션 종류를 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심할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먹는 약들을 이제 충분히 사용을 해서 좀 조절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만성습진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두꺼워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 약재들이 침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연고 타입을 좀 사용을 한다든지 어떤 주사 치료를 한다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적절한 약재로 밀폐요법 이렇게 좀 살짝 덮어서 이런 약재 흡수를 좀 증가시키는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손을 자주 씻게 되면 저희가 이것이 계속 하루에 여러 번 씻는 거랑 어떤 오랫동안 씻게 되면 그거 자체가 어떤 손 습진의 위험 인자가 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손을 자주 씻을 때 이런 세제라든지 물에 좀 노출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어떤 고무장갑을 좀 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에 이 안에 좀 땀이 차가지고 이런 땀 자체가 고무장갑이랑 접촉이 되면서 더 밀폐가 되고 땀이 이런 피부에 자극을 주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물이 이렇게 장갑이랑 손 사이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더 오랫동안 접촉되는 경우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더 악화인자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피하기 위해서는 그 안쪽에 이제 면장갑 같은 거를 좀 끼신다든지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물이라든지 세제에 대한 노출 시간을 최대한 줄이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는데요. 근데 그렇지 못하시다면 어떤 안쪽에 면장갑을 끼시고 그런 것들이 땀이나 물에 계속 젖지 않도록 계속 좀 바꿔 끼신다든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에 접한 다음에는 항상 이제 피부 장벽을 좀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보습제를 좀 충분히 바르시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손 습진의 치료라든지 예방에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